이제 보면 260조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다? 대체 집행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내가 건물 주인한테다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했더니 알았다 해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겠다고 판결이 났어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근데 철거해 안 해? 판결이 났어도 안 할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가서 그 집 부시면 돼, 안 돼? 그럴 때 판사님한테다가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저 사람이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으면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데리고 가서 그 집행관이 그 집을 허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체 집행입니다. 이게 간접 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그 선생님 저기 뭐야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세요? 하는 지가 좀 됐습니다. 아 편안하게 사시네. 사장님 운전하세요? 네. 운전하시면 가끔 가다가 과속 딱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걸 보고 간접 강제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다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 과태료를 내게끔 하는 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걸 지키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뭐야? 간접 강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고 있어서 자동차가 60km로 달리는 걸 89km, 90km 달리는 걸 어떤다? 못 달리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런 걸 간접 강제로 하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매 절차의 정지, 이렇게 잘못된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압류 명령, 본안의 제소 명령, 가압류도 있고 제소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가압류할 수가 있죠.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땅을 사서 분양하라는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십니다. 저하고 사장님하고 사이가 나빠. 그럼 내가 저 사장님이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업을 해갖고 들어간다? 분양 광고 딱 먹는 거야. 하자마자 내가 들어간다? 사장님 그 분양하는 땅에다가 가압류 쳐놓는 거야. 분양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속 뒤집혀, 안 뒤집혀? 그럴 때 사장님이 저한테다가 너 내 땅 가압류 해놨냐? 가압류 했으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제소명령. 저한테다가 그럼 네가 뭘 소송을 하려고 나한테 내 땅을 가압류 했는 모양인데 소송할 것을 빨리 해서 끝을 내자. 제소명령이야. 근데 제소명령을 전체 줬는데 내가 정식으로 소송을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15일 이내 그 가압류는 다시 지워지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제소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처분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고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판결문을 받아서 저한테다가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를 해갖고 된다? 경매를 들어올 수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재판이 끝나야지 날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재판 도중에 내가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 사장님은 저한테다가 뭐냐?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을 해서 판결문이 판결이 날 때까지 팔지 못하고 들어간다?
현 상태로 그대로 둬라. 그런 거를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죠.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가서 봤더니 철수가 살고 있다고. 집 주인이 않고 누가 살고 있어? 철수가 살고 있더라고요. 제3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낙찰 당사자가 아니면. 그러면 제가 철수 너 여기서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나가라. 네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 살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제가 어떤다? 소송을 할 수가 있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철수 나가라는 판결문을 받았거든. 철수는 나가야 된다고 판결문 받아갖고 안 나가니까 내가 집행관을 데리고 철수 내보내 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철수 너 나가 그랬더니 철수요? 나 철수 아닌데요. 누군데? 저 만득인데요. 너 언제부터 했냐? 엊그저께부터요. 철수하고 저거 뭐 간다? 해갖고요. 철수하고 저거 계약해서 제가 엊그저께부터 살고 있는데 왜요? 그러면 판결문은 누구를 내보내라고 판결문 받았죠? 철수 내보내라고 하는데 만들기가 있죠. 만들기 내보내 못 내보내. 못 내보죠. 그럼 다시 만들기를 상대로 다시 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받아가고 똑같더니 이번 누가 있어? 길동이가 있는 거야.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만들어 놓고 하면 누가 바뀌었더라도 그걸 어떤다?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송을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아니면 하나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해놓고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8 타경 33153 해갖고 대지에서 몇 평이죠? 175.75평이 경매로 나왔죠.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5,200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415-1 대지 한 필지죠. 여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 필지였거든요. 이렇게. 이거 한 필지란 말이에요. 근데 낙찰을 받고 났더니 이렇게 반이 갈렸어. 이렇게. 반이 갈렸죠. 갈렸죠.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있는데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거예요. 지분을 낙찰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났더니 그 경매가 진행된 사람 땅은 이 오른쪽 땅이 되다 보니까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한다? 맹지적 땅이 우리께 된 거야.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난 때나 경매가 시작이 된 때나 평수는 마찬가지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예? 자, 큰 땅이 있는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같이 갖고 있었다. 같이 갖고 있어 2분의 1을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다. 낙찰 받아가지고 낙찰 받고 잔금 내고 하는 사이에 원래 주인 둘끼리 우리 둘이서 이렇게 자르자고 합의를 해놨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우리 지분을 낙찰 받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 지분 낙찰 받은 것이 오른쪽 이 땅이 이 땅, 이 땅.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돌아가는데 맹지 쪽 땅을 우리가 갖도록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이 우리 수강생이 실제로 낙찰을 받았던 것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두 필지죠. 그런데 번지수로 따지면 415-3이고 415-1이죠. 그렇죠. 415-3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415-3이
사무의 이름으로 돼 있던 사람 걸로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니까 415-3이 내게 되느냐 415-1이 내게 되느냐 이게 어떤 게 내게 돼? 양쪽에 절반씩. 그렇죠. 이렇게 갈라놨어도 415-1의 2분의 1 415-3의 2분의 1을 내가 취득하게 되는 거야. 왜? 압류 이후에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할 때 경매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압류부터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압류 이후에 한 것은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분할을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안 해주는 것이. 이 경매가 있어서 압류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그 당시 제가 보니까 이 관계 공무원들이 압류돼서 경매가 됐던 그 등기 부등본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떤다? 저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땅 주인들이 와서 이렇게 분할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분할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매로 이렇게 진행된지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법원에다가 물어봤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잘랐어도요. 415-1도 2분의 1, 415-3도 2분의 1씩이니까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때 제가 그렇게 되는 걸 아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지금 한 7, 8년 동안을 우리 수강생들한테 추천 물건을 골라주고 낙찰받게끔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은 한 7, 8년 동안을 제 돈이 아니고 수강생 돈으로 낙찰 받아본 게 내가 보면 한 200억 원어치를 낙찰 받아서 처리해서 받아보니까 별 희한한 게 다 나오는 거야. 실전 사례에 보면 책이 내가 8권에 보면 실전 사례가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300개 정도로 실전 사례가 있는데 실전 사례가 특이한 사례로 300개를 올려놨을 때는 몇 개를 낙찰, 10배를 낙찰 받아서 봤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우리 수강생들을 가지고 처리해 주다 보니까 별의별 일도 다 생기고 저도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 특수경매 생각지 못한 어떤다?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다가 이렇게 하면 저는 다 잘된 것만 뽑아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야 이종신이가 물건만 골라주면 다 돈 버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잘 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버는 건 얘기해야 안 해. 못 버는 건 얘기해야 안 해. 뭘 또 안 해. 참. 그래 제가 실수한 경매다고 제가 썼잖아요. 그 실수한 경매다 쓴 것 자체는 이런 것이 권리 분석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한 건 실수한 대로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책이 있고 돈 버는 건 돈 버는 대로 따로 있고 이렇게 희한하게 된 건 희한하게 된 걸로 제가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책에. 36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이번에는 뭐냐면 국세징수법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는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세금을 안 내면 뭐가 되죠? 공매가 진행됩니다. 이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해서 되는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경매나 공매나 권리 분석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는데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조사를 하고 현황 조사서를 것이 만들어져서 기본적인 감정평가 말고 현황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나 또는 30%씩 떨어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어떤다? 떨어져서 내려가는 것이 경매입니다. 대개 보면은 도시 지역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것은 20%씩 내려가고 비도시 지역에 조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곳의 쪽에는 30%씩 내려갑니다. 한 달에. 그래갖고 한 번씩 지나가기 때문에 30%씩 진행되는 경우에는 2차, 3차에는 49%까지 50%까지 떨어지는 물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면서 10%씩 떨어집니다. 기본적인 건 같은데 경매는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시키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져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가 배당을 받아가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낙찰이 됐을 때는 그 경매는 취하가 되는 거죠.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면서 10%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공매는 어느 정도 내려갔다고 해서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냐면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내려가도 낙찰자가 없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공매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고 한두 달 있다가 감정가로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는 사는 사람이 없다고 바닥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경매는 농지를 살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아니하면은 그 경매는 불허가가 나고 된다. 다시 재경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매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공매로 샀지 않습니까? 잔금을 내면 내 거가 되는데 내 거는 됐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로 팔은 전답 과서는 본인이 등기하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농지증은. 그게 경매와 공매의 어떤다?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로 전답 과선을 낙찰받았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어갖고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낙찰은 받아서 내 거기는 하지만은 서류상으로 등기는 넘겨받지 못합니다. 그게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입니다. 공매는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져서 낙찰자가 없으면은 중단시키고 어떤다? 새로 시작하고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팔릴 때까지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현황조사서라는 것이 있는데 공매는 현황조사서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을 낙찰자가 좀 조사를 해야지 되는 그러한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공매로 사야 돼, 경매로 사야 돼? 돈 되는 거 그렇죠. 돈 되면 경매든지 공매든지 돈 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는다.